자, 두산이 망한다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니 아직 안 망했어, 안 망할 거야 이랬다가 또 이번엔 진짜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살아넘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어. 야구 팬들은 두산 베어스도 팔리는 거냐 이것도 걱정이 많으시고요. 최근에 신사옥이 완공이 돼서 계열사들이 여기로 이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계열사들이 지금 여기저기 팔리고 있어요. 입양 신청을 했는데 집은 원래 집에서 사는 굉장히 가슴 아픈 가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망한다 하면서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신사옥을 지었나 싶기도 하죠. 여기가 재벌 회장님이 직접 다큐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분이 10년 동안 짝사랑하던 첫사랑이랑 결혼도 하셨어요. SNS까지 열심히 하시고 야구장도 자주 가시고 여러가지로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로 유명한 우리 두산, 이 두산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갈지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알아볼까요? 원래 물장사가 주력이었어요. 술이나 뭐 음료수, 커피 같은 것들. 유명한 브랜드로는 먼저 코카콜라가 있었고요. 뭐 처음처럼 오비 맥주, 카스, 네슬레가 또 있었습니다. 먹거리도 조금 팔았어요. 버거킹이나 KFC 같은 패스트푸드가 있었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김치까지 팔았습니다. 종갓집 김치 아시죠? 지금도 점유율 1등인데 그 밖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얘네들이 거의 안 남았어요. 다른 회사에 넘겼습니다. 대부분 경공업이고 소비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직접 파는 물건들이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다 아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팔고 지금은 중공업으로 넘어왔어요. 사실 이 중공업 쪽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제품을 우리가 아니라 업체나 국가한테 팔다 보니까 종사자나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두산의 핵심 분야 중에 하나가 발전이 있어요. 전기 만드는 거. 발전이라는 게 이제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지만 아직까지 두산에서 주력은 화력이랑 원자력이거든요. 화력은 보통 석탄을 떼고 원자력은 우라늄 같은 걸 써요. 아직은 광물 원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들이 만드는 환경 오염을 생각하면 탈원전, 탈석탄 얘기도 나올 만한 얘기긴 해요. 세계적으로 친환경은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고, 두산도 과거에 화력이랑 원자력에 몰빵을 했지만 이런 트렌드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뭐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고 천연가스도 하고 미래 먹거리 농사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인류한테는 수자원이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처럼 물을 펑펑 쓰는 나라는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구정물을 마셔가지고 애기들이 실명을 하고 사람이 죽어요. 물이 아니라 기생충국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닷물을 가공해서 담수로 만들면 돼요. 지구에 있는 물이 거의 다 바닷물이라 이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도 두산이 전 세계 짱입니다. 점유율을 40% 넘어가면서 1등이에요. 다음으로 뭐 건설이나 중장비, 기계 쪽에서도 강해요. 중장비는 산업용으로 지게차가 있어요.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는 필수 아이템이죠. 건설용으로는 포크레인이나 로더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직접 만들어요. 그냥 엔진 자체를 잘 만들어요. 여기저기 엔진을 팔고요. 엔진이라는 게 기계의 심장이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건설 기계들을 직접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미국의 건설 기계 업체를 사버렸어요. 밥캣이라고 업계 1등이에요. 건설업체로는 두산 건설이 있고요. 두산 계열사들 건물을 많이 짓겠죠. 중앙대학교 신축 건물도 여기서 짓습니다. 신분당선도 두산 건설에서 시공했고요. 노선 운영도 자회사에서 하고 있고, 최근엔 아예 이 노선 위에 신사옥도 올렸죠. 부동산 장사하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당이 또 부동산이 좋다 보니까, 자 이제 두산이 어떻게 회사를 키웠고 또 어떻게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는지 시간 순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한국에서 제일 연로한 기업이에요. 1896년에 설립이 됐어요. 조선시대입니다. 외놈들이 경복궁에 침입해서 민비를 살해하고 고종께서 야 이러다 나까지 죽이겠다 싶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셨던 치욕의 역사를 장식한 해에 시작된 기업이에요. 사실 조선 때 만든 기업 중에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가스 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있고 신한이랑 우리은행 정도가 거의 전부예요. 창업주 박승직이 포목점을 연 게 두산의 시초입니다. 여기서 화장품을 팔았는데 이게 한국의 1호 화장품이에요. 일본산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불티나게 팔렸대요. 지금이야 화장품이 돈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에 분 팔아서 벌어먹을 생각을 했으니까 안목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초기에 회사를 키우게 됐고, 다음 먹거리로 삼은 게 맥주였어요. 사실상 조선시대가 막을 내리고 일제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기린 맥주도 있었고, 제가 술은 안 먹지만 기린 맥주는 알거든요. 유튜브에서 그 기린 이치방시볼인가 광고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기린 맥주가 일제시대 때 한국에 자회사를 세웠어요. 쇼와 기린 맥주라고. 당시 두산의 창업주 박승직이 여기에 주주로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가 광복이 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다 본국으로 쫓겨났는데 자산이 이거 뭐고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갔죠. 그렇게 주인이 없는 재산들이 남는데 이걸 적산이라고 해요. 쇼와 기린 맥주도 적산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럼 주인이 없는 이 업체를 누구한테 맡기냐? 한국인 주주한테 맡기면 딱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박승직한테 권리가 넘어갔어요. 실제로 관리를 한 건 그 아들이었지만 여하튼 이때부터 물장사를 시작해요. 그 유명한 오비 맥주도 이때 탄생을 했고 아직까지 업계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지금도 하이트보다는 카스가 잘 팔리니까 이때쯤 그룹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두산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종목을 바꾼다고 있는 건 다 팔고 없는 거는 싸그리 몽땅 사왔어요. 그룹을 전부 그냥 뒤집어 깐 거예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에라 모르겠다. 사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 정도까지 혁신할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당연히 그룹의 위기가 있던 거겠죠. 낙동강에 페놀이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어요. 페놀이 이게 독성 물질이거든요. 낙동강에서 물 끌어다 쓰는 지역들은 초토화가 됩니다. 수돗물에서 지독한 악취가
올라왔다고 해요. 두산의 이미지가 아작이 났습니다. 불매 운동으로 매출도 작살이 났고요. 경공업은 소비재다 보니까 불매가 뼈 아프거든요. 근데 또 중공업 쪽은 불매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포크레인은 우리가 불매를 할 수가 없잖아. 애초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콜라나 맥주는 불매가 쉽죠. 뭐 코카콜라 대신 펩시 마시면 되잖아요. 잠깐만 펩시? 아유 불매 어려운데? 장난이고요. 저는 펩시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소비재 중심이던 두산이 걸레짝이 돼요. 95년 당시에 적자만 거의 9천억을 찍었어요. 쿠팡급 적자를 20년 전 물가로 본 거니까 아찔하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소리가 나올만 했어요. 야반 도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공업으로 넘어가자 얘기가 나와요. 이미지 조진 것도 중공업으로 튀면 문제될 것도 없으니까. 당시에 중공업이 또 대세기도 했고 이때가 3세 경영이었어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일을 할 때는 의견을 조율했는데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중공업으로 외도를 할 것이냐 도강지적 경공업에 남을 것이냐 의견이 잘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 유명한 맥킨지의 컨설팅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오비 맥주라도 팔아야 될걸요? 다데스한 탑으로 갱을 가는 게 맞냐 버리고 바텀으로 달리는 게 맞냐 물어보니까 망한 라인은 버리시라는 오더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두산이 경공업을 확실하게 버리게 돼요. 당시에 핵심이었던 맥주까지 팔았으니까 그냥 진짜 종이 바뀐 거야. 근데 지금 이 팔아넘긴 맥주가 몸값이 많이 뛰었거든. 처음처럼도 많이 뛰었어요. 사실 술 장사라는 게 망할 리가 없잖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많이 마시고 힘들면 힘든 대로 많이 마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팔았다 싶은 거지. 당시에 코카콜라도 미국 본사에 팔았어요. 본사가 직접 하겠다고 하청 업체들을 전부 사들였는데 미국에 팔리기 싫다고 버틴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만든 게 815 콜라입니다. 지금은 뭐 사라졌지만 어쨌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마련한 총알로 기술력 있는 중공업 업체들을 사들였어요. 얼마 뒤에 IMF까지 터지면서 기업들이 줄도산들을 하니까 괜찮은 업체들이 또 헐값에 매물로 나왔고 주워 먹은 거죠. 처음에는 이제 중공업으로 잘 바꿨다 성공적인 혁신이었다 평가를 받아요. 재계 서열도 많이 뛰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바꾸다 보면 안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큰 빚을 져서 무리하게 인수를 했을 때 불경기가 찾아오면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돈을 못 벌어서 빚을 못 갚으니까. 두산도 밥캣이라는 비싼 업체를 사와요. 앞에서도 나왔죠. 건설기계 파는 미국 회사. 이거 매입한다고 거의 6조를 부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은 빚이었고요. 이걸 왜 샀냐면 이게 미국 거잖아. 당시에 미국이 부동산 버블이었거든요. 집값들이 뭐 끝도 없이 오르니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짓는 것도 많이 졌고 이 건설 경기가 좋으니까 건설 기계도 잘 팔렸겠죠. 그래서 당시에 밥캣이 잘 나갔어요. 당시에는 잘 샀다 그랬어요. 근데 버블은 꺼지니까 버블이죠. 미국 부동산의 거품이 푹 꺼집니다. 건설 경기가 무너지니까 밥캣이 젖밥캣이 됐어요. 죄송해요. 욕 한번 했습니다. 이거 산다고 빚은 엄청나게 졌는데 갚아야 되는데 얘가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살림이 쪼들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열사 중에 두산 건설이 있어요. 여기저기 아파트 올린다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이게 잘 안 팔렸어. 미분양이 엄청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산에 두산이부터 제니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예요. 저도 고향 이쪽이라 지나가면서 많이 보거든요.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안 팔리는 입지예요. 주변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원래 모텔밖에 없는 동네였어요. 군장병들 외박 나오면 다 여기로 갔거든. 조금만 걸으면 논밭이 보이는 시골이고 업자들 홍보물 보면 집에서 북한이 보인다고 광고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북한이 보이는 시골에 고급 아파트를 왜 짓지? 이때 후유증도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빚을 졌는데 또 돈이 안 들어오고 또 빚을 못 갚으니까 점점 더 쪼들리는 거지. 두산 건설이 만년 적자예요. 만년. 근 10년간 조 단위로 적자를 냈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상장 폐지까지 됐고요. 두산 건설을 팔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팔기는커녕 이거 살려보겠다고 다른 계열사들 장기까지 떼서 이직을 했어요. 두산 중공업은 거의 1조 7천억을 지원을 했고요. 중앙대학교도 두산건설에 일감을 준다고 빚을 많이 졌고요. 이번에는 아예 신사업까지 지었거든요. 두산건설의 빚 때문에 계열사들이 또 빚을 지는 악순환으로 그룹 전체에 위기가 번졌다는 평이 많아요. 망한 라인에 갱 한번 갔다가 다 같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정부가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탈원전, 탈석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핵심 산업 중 하나가 발전이고 그 중에서도 화력이랑 원자력이 비중이 높은데 정부가 이거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두산도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린 에너지에도 이것저것 쑤셔보고 있었어요. 글로벌 트렌드니까 따라가야지. 근데 아직은 얘네들이 개발 단계라 돈을 벌어주진 않거든. 문제가 두산은 지금 당장 매출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 두산의 핵심 산업들이 돈을 못 벌지 않아요. 매출도 영업이익도 잘 내주고 있어요. 아까 밥캣이 돈을 못 번다 그랬잖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건설 경기가 회복됐거든. 밥캣이 돈 벌어오는 소년가장이 다 됐어요. 문제는 벌어오면 뭐하냐고. 빚 갚으면 남는 게 없는데 돈 잘 버는 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회사에 돈이 없는 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인력은 감축해야 되고 연구개발이나 투자도 얼어요.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지. 자, 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중공업으로 무리하게 변신하는 과정에서 큰 빚을 졌는데 금융 위기가 오면서 그 빚이 그대로 회사에 내상을 입혔고 두산 건설에 지속되는 사업 실패로 빚이 또 늘었고 이 두산 건설을 부양하겠다고 계열사들까지 빚을 지게 됐고 친환경 트렌드로 핵심 산업까지 사연길에 접어들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계속 빚을 지면서 걸어온 거예요. 그냥 빚이 많은 회사예요. 빚이 많아서 힘든 거고. 일각에서는 형제 경영의 한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형이 잘못하면 동생들이 끌어내리기 바쁘고 뭐가 좀 안 풀린다 싶으면은 자리 던지고 도망가 버리고 길게 책임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로드맵을 한번 그리면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탔다가 경부고속도로 밟다가 오프로드까지 달리니까 자 이거 회사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수술이 크게 3단계로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1단계 돈이 안 되는 계열사를 판다. 2단계 이 돈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3단계 돈을 잘 벌게 돼서 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하는 게 계획대로는 절대로 안 되죠. 첫 단추부터 잘 안 들어가요.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가 안 팔려. 팔아도 제값을 받기가 영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고 싶은 계열사, 남주기엔 아까운 계열사까지 매물로 뱉어야 돼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다주는 현재의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돈을 벌어다줄 미래의 먹거리까지 팔 수도 있어요. 배고프다고 자기 팔다리까지 뜯어먹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서울대 나온 경영진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알아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는 채권단이랑 계약을 했거든. 자, 우리 채권단이 수술비로 1조하고 2천억 정도 더 빌려줄게요. 지금까지 빌려준 거 다음에 얼마예요? 3조 6천억이죠. 야,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호구야. 그죠? 그래요, 뭐 우리는 계속 호구짓 열심히 할 테니까 대신 너네들은 빨리 경영 정상화를 하셔야 돼요. 수술비로 한 3조는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3조 만들어 오십시오. 안 되면 장기라도 파셔야 돼요. 못 파시면 우리가 팝니다. 배돼지 열고 콩팥 꺼내갈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상황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회사를 뺏겨요. 모가지가 걸려있다 보니까 장기라도 파는 거고. 옛날에는 사람도 사채 한번 잘못 썼다가 장기 털려가지고 기사나고 그랬어요. 빚쟁이들이 무섭습니다. 두산은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업체예요. 적자가 나는 것도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돈 갖고 남는 게 없어서 적자가 나는 거라. 이게 수술만 잘 마치고 돈도 좀 얼추 갚고 경영 위기만 넘기면 희망이 없지는 않다고 하는데 뭐 핵심 계열사를 완전히 다 팔아 넘긴 것도 아니고 어쨌든 바켓이 남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살려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공적 자금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산이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인프라 산업이라 국가 경쟁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두산이 예전의 규모로 회복이 되는 거는 많이 힘들겠지만 재기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좀 희망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는 진짜 경영진한테 달렸다고 봐야죠. 여기서 오판을 하면 남은 희망도 소각이 되는 거고 위기를 기회 삼아서 정말 잘 넘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시간님의 한입만이었습니다.